다시. 얘가 완만할 때 얘는 화산체의 경사가 어떨까? 경사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얘는 이제 아무래도 급한 경사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모양 자체는 얘를 우리가 이제 거의 대지에 가깝다고 혹은 경사가 순하다라고 얘기해서 순상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얘는 급하다 보니까 무슨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종 모양에서 종상 화산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게 이제 마그마에 대한 해석이에요. 마그마에 대한 해석. 알겠죠? 그러면 마그마의 종류가 얘들밖에 없을까? 아니요,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얘보다 더 현범질도보다도 더 고철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감람암이에요. 감람암. 감람암 기억나요? 뭐의 주성분이었죠? 멘틀의 주성분이야. 다시 한 번 더 감람암. 얘들은 실제로 뭐가 더 많다? 고철이 더 많습니다. 정화는 나중에 이거 쌤이 따로 해드릴 거야. 알겠죠? 학교에서 이제 변상암 배울 거기 때문에 변상암 얘기할 때 쌤이랑 내신 때 잠깐 봅시다. 수능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들도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여기 경신이 있었나? 이 경신이지. 해야 된다. 둘이 나중에 쌤이랑 따로 하자. 알겠죠? 혹시나 여러분 학교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 갑자기 막 변상암 할 수도 있단 말이야. 혹시 쌤한테 안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우면 쌤한테 얘기해 줘줘. 알겠지? 쌤이랑 따로 보강 좀 하자.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그마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배워와서 다 아는 내용인데 적용을 잘 못 시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만약에 오늘 한 번만에 이해가 잘 되면 근데 나는 좀 똑똑하거나 엘리트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쉬운 것부터 좀 할게. 여러분들 있잖아. 물체의 상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웬만하면 세 가지만 다루죠. 고체체, 기체입니다.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상태 세 가지예요. 고체체, 기체. 언제 고체고 언제 액체고 언제 기체죠? 자, 두 가지 방향성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야. 첫 번째, 물질은 모든 물질은 자기만의 고유한 녹는점과 뭘 가지고 있다? 끄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온도가 다시 한번 더 현재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으면 무슨 상태라고 불러버린 거야? 고체요. 그 다음에 현재 온도가 녹는 점과 끄는 점 상태의 사이면 액체요. 끄는 점보다 높은 현재 온도를 가지고 있으면 곧 기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반대로 이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미 현재 온도가 결정됐어. 내가 현재 온도야. 하나 더 하자. 얘도 이 빨간색 선상이 현재 온도입니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어떤 물체가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대. 그럼 이 물체 상태는 뭐야? 얘는 기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겠지? 왜? 현재 온도의 범위가 기체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치? 만약에 파란색의 물체가 있는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이렇게 있대요. 그럼 얘는 뭐야? 액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치? 얘는 이상하니까 얘는 액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성이란 건 이거야.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정해진 데서 현재 온도를 보고 상태가 뭔지 찾는 방법과 현재 온도가 주어진 상황에서 녹는 점, 끓는 점이 주어졌을 때 이 물체의 상태가 무엇인가 찾을 줄 아셔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거? 스프 같은 뭐라 하지? 가루로 된 거? 그것도 돼요. 또 이게 지금 다른 건 좀 다른 개념이야. 아니 좀 다른 거야. 뭐냐면 여러분들 고체와 액체와 기체의 근본적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왜 고체고 왜 액체고 왜 기체지? 붙어있느냐? 또 떨어져 있느냐? 얼마나 붙어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제 쌤이 설명할 때 그래도 붙어있어요, 활짝 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정확한 정의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모양 변화가 가능한가? 그 다음 부피 변화가 가능한가요?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변화, 둘 다 변화야, 변화.
안 변하고 부피도 안 변해요. 액체는 모양은 변하는데 부피는 안 변해요. 얘는 둘 다 변할 수 있어요. 이게 정의거든?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배열.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야기 넘어가지고 발장 끼듯이 붙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뭐라고 하자? 고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액체 같은 경우는 적당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경우는 점으로 찍을게요. 너무 멀어서 작게 보이는 거야.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돼. 여기서 됐을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강제로 기체에다가 힘을 줘버려. 지금의 방향은 입자 사이 거리를 멀게 해줘, 가까이 해줘. 가까이 하게 하지. 그럼 내가 이걸 액체 상태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높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액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외부 압력이라고 해. 압력이야, 압력. 압력이 세지게 되면 끓는 점이 높아져요. 녹는 점도 높아져요. 근데 녹는 점은 그렇게까지 티가 잘 안 나. 어디서? 여기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땅속 깊숙이 가게 되면 바뀌어. 녹는 점도 바뀌어. 녹는 점이 충분히 유의미할 정도로 바뀌어. 알겠죠? 아래 저 깊숙이 막 600km까지 가게 되면 충분히 바뀔만 하다라고 얘기하시면 돼. 자, 요게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마그마에 대한 해석을 하기 직전의 기초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뭘 얘기할 거냐? 깊이에 따른 지온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깊이에 따른 이제 지온. 지온이라기보다 그냥 온도라고 씁시다. 온도. 자, 온도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그럼 한번 물어보자. 우리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뜨거워져요? 차가워져요?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깊어진다. 지하 내부 온도입니다. 갈수록 점점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 맞니?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녹는 점을 준 거예요? 아니면 현존도를 준 겁니까? 이 빨간색 곡선은 현존도야, 녹는 점이야? 뭘 줬어? 현존도 줬지. 현존도 줬. 지하 내부의 온도를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뭘 준 거야? 얘를 준 거야, 얘를. 현존도가 여기입니다라고 준 거야. 만약에 현재 온도보다, 봐봐, 현재 온도보다 녹는 점이 왼쪽에 있으면 뭐예요? 현재 온도에서 액체예요. 사실 이 기체는 필요 없기 때문에 버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현재 온도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현재 온도라고 주어진 범위에서 만약에 녹는 점이 현재 온도보다 높다면 얘는 무슨 상태로 해석되는 거예요? 고체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지구 내부에 마그마가 없으려면 이 용융곡선이라는 게 이 지하 내부 온도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모두가 마그마가 안 돼. 다 고체인 거야. 맞니? 근데 만약에 특정 범위에서 적당히 이제 뭐 요 선이 표현된 데 있어서 이 왼쪽에 있다면 얘가 아마 마그마일 수 있는 깊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지구 내부에 마그마가 있어 없어? 마그마가 있지. 있잖아. 왜? 화산 활동이 일어나잖아.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얘기는 내부에서 마그마가 올라온다는 얘기잖아. 마그마가 있거든. 근데 하나 더 얘기를 하자. 여러분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압력이 세져요, 약해져요? 세져요. 그래서 사실 깊이는 압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압력이 세지면 녹는 점을 끓는 점이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1000도거든? 700도, 800도, 1000도란 말이야. 여기가 우리가 알기는 멘틀, 강남함질에 대한 녹는 점을 얘기할 건데 얘는 1000도를 넘겨야 보통 마그마라고 볼 수 있는 형태야. 멘틀. 그래서 얘의 용융 곡선을 봤더니 이래. 그 어떤 깊이에서도 마그마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형태야. 이게 다시 한 번 더 멘틀 용융 곡선입니다. 어떤 깊이를 보더라도 다 고체라고. 다 고체. 왜? 노란색 선을 그었는데 현재 온도가 단 한 번도 녹는 점이 넘어간 적이 없단 말이야. 그치? 요 그래프야. 이게 사실 시작이야. 아시겠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범위에 얘가 포함되진 않겠지만 요 개념을 시작으로 가자고. 원래 마그마는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기본적으로 나중에 시계 다 있으니까 따라 안 보셔도 돼. 그냥 안 써도 돼. 마그마는 형성되지 않아. 그래서 원래 지구 내부에 있는 마그마가 없는 게 정석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그마가 생기는 곳을 몇 군데 알아. 어딨어? 일단 해령에서 발생이 안 해. 해요. 그다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이 멘틀은 상승하는 곳에서 뭐가 생길 수 있다? 열점이라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이 있단 말이야. 열점에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여러분들이 열점이 영어로 뭔지 아니? 하스팟이다. 알겠지? 하스팟이야. 자, 다음에 열점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일본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해구와 섬입대에서도 마찬가지. 생겨납니다. 있잖아. 얘들은 왜 생기는 걸까? 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 자, 그럼 먼저 쌤이 여러 가지를 좀 표현을 해드릴 건데 이게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있고 글로 설명하는 게 있고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좀 책이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순서를 B부터 한번 해볼게요. B점은 누구냐? 하면 여기입니다. B점이에요. 그럼 하나 물어보자. B는 깊어 안 깊어? 깊어. 온도도 지금 높아 안 높아? 충분히 높아. 근데 하필 B에서 B-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 B-는 이따 그릴게. 자, B에서 B-로 바뀌는 그 과정은 첫 번째, 하필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해요. 그럼 하나 물어보자. 멘틀 물질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깊이가 깊어진다는 얘기야? 얕아진다는 얘기야? 얕아진다는 얘기다, 그치? 뭐 한다는 얘기야? 이 B점의 물질이 이렇게 직접 상승을 한다는 얘기야. 올라오면 B-야. 오! 분명히 아까 깊이에서는 압력이 높았기 때문에 고체가 떨어지고 싶어도 못 떨어졌단 말이야. 마동석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그럼 우리가 이걸 못 풀어내. 근데 이걸 놔줬어. 깊이가 얕아지면 압력이 약해져. 다시 한 번 더. 멘틀 물질이 상승하게 되면요, 온도는 그대로인데 뭐가 줄어요? 압력이 감소해요. 나와 옆에 입자를 가까이 만들어주던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떨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쉽네. 녹는 점을 그러니까 녹는 점을 이동해버렸네. 그지? 왜 내가 얕은 곳으로 와버렸거든. 온도는 그대로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물체가 올라올 수 있는 곳은 어디야? 멘틀 대류의 상승부거나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이야. 거기가 어디야? 해령과 해력점이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기는 B와 B-가 움직이는 것은 해령과 열점이야.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령이 있거나 혹은 아래쪽에서 저 멀리서 올라오는 이 그림을 좀 그릴 건데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멘틀 물질이 올라오는 게 B에서 B 다시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요 근방에 열점을 만들어냈다가 얘가 올라오는 것, 요것도 B에서 B 다시라고 보시면 돼 라는 거야. 얕은 데서 올라오기만, 그러니까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올라오기만 하면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쉬워. 얘들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시각화시키느냐의 문제 싸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여러분들 멘틀 물질은 어떤 마그마라고? 감람암질을 했어. 감람암질은 올라오더라도 다 먹으려면 1200도 정도 되어야 돼. 근데 사실 여기는 기껏 해봐야 수치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거든. 막 1500을 넘기지를 않는단 말이야. 왜? 여러분들 그래프 봐. 그래프. B 볼래 B? B가 1500을 넘겨 안 넘겨? 안 넘겨. 그러면 다 녹질 않아.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잘 봐봐. 잘 봐봐. 여러분들 현무암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iO2의 비율이 52% 이하입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얘가 예를 들어 50%그 다음에 SiO2가,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고철이 50%면 현무암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근데 감람암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얘가 40일 때 얘가 60이라고 치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감람암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거야. 얘가 조금 녹이면요 40에 10만 녹아요. 왜냐면 고철이 녹는 점이 높다 했거든.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 금속 결합이 약하긴 약하지만 입자 하나의 질량이 꽤 큰 편이거든. 왜냐? 이걸 하고 치울 거야. 원소 주기율표 기억나세요? 원소 주기율표의 아래쪽이 대부분이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야. 그럼 이런 금속들은 원자핵이 무거워, 가벼워? 원자핵이 무거워. 원자핵이 무거우면 둘이 끌어당기는 힘이 세요, 약해요? 어때요? 입자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만류인력이 세죠, 약해져? 세지잖아. 왜? 만류인력은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두 입자의 질량이거든. 근데 금속 덩어리 자체가 질량이 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가 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녹는 점이 높다니까. 그리고 애초에 금속 결합을 떼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아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잘 안 녹아. 이렇게 되면 유문암질로 나타나. 근데 만약에 더 녹았어. 얘가 40, 40이야. 그럼 이제 뭐야? 50, 50이나 40, 40이나 비율 똑같죠? 1대1이잖아. 50%, 50%잖아. 그지? 그럼 얘를 현무암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실 B에서 B 다시는 실제로 이런 현무암질로 나타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아무리 감람암질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멘트를 다 녹는 게 아니라 부분 용융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멘틀의 부분 용융은 뭘 만들어낼 수 있다? 현무암질의 마그마를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C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C에 대한 얘기. C는 잘 보셔야 돼. C는 무슨 내용이냐? 사실 이 X라는 판과 Y라는 판에 대한 해석을 할 건데요. X든 Y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R로 내려가게 되면 적당한 깊이 이상 깊어지게 되면 어차피 멘틀이 나오죠. 근데 이 그림상 얘는 해양지각이고 얘는 대륙지각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왜냐면 두께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파란색을 바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바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요 보라색의 공간을 우리는 무슨 대라고 불러요? 섭입대라고 불러요. 섭입대는 X가 섭입돼요? Y가 섭입돼요? X가 섭입됩니다. 해안판이 섭입되는 거예요. 왜? 밀도가 큰 애가 아래로 내려갈 거니까. 그치? 맞아요. X가 내려와요. 그러면 멘틀에 누가 공급되죠? 해양지
해양지각이 공급돼요. 근데 문제는 이 해양지각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해양지각은요, 이 함수광물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해양판이 섭입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게 중요해. 멘틀에 다시 한번 더. 멘틀에 물이 공급됩니다. 아니 선생님, 갑자기 뜬금없이 물이 공급을 왜 얘기합니까? 자, 이 해양 지각 속에는 이제 피석 같은 함수 광물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암석들이 있어요. 함수 광물이 누구냐라고 하면 OH를 가지고 있는 애고요. 얘 같은 경우는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물을 내놓는 친구야. OH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친구가 누군지 아니? C2H5OH. 이 뭐야? 그렇지. 에탄올 알코올입니다. 에틸렌은 알코올이고요. 풀네는 에탄올이라고 하시면 돼요. 에탄올을 마시게 되면 술이 취하잖아.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얘를 분해시키게 되면 이제 독성물질이 나오게 되거든. 생물하시면 아마 나중에 배울 거야. 그래서 독성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아세트알데히드가 독성물질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를 공격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박대가리가 되는 거지. 신난다. 이러면서 이제 마시는 거야. 아시겠죠? 수능 치고 나면 이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쌤 제자들하고 이제 작년 수능 쳤던 친구들하고 술 마셨단 말이야. 몇 명은 사라졌어. 쌤 작년에 고3이 한 마지막까지 남은 애가 한 19명? 20명 있었는데 작년 수능 작년 수능 좀 잘 쳤거든. 19명 중에 5명이 이제 만점이고 1등급이고 1등급 총 7명이었어. 7명이었는데 이제 다 같이 이제 술 한잔 하면서 그래 했다 하는데 술 마시잖아요. 재밌어요. 술 마시면 어떤 놈은 이제 술 마시면서 선생님 하루 종일 선생님 너무 좋아요. 왜 이런 애도 있고 자는 애도 있고 별의별 인간이 다 생긴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분해될 때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술 많이 마시면 화장실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지? 화장실 많이 가게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함수 광물, 얘는 광물은 아니기 때문에 광물 이름은 안 붙겠지만 함수 물질이란 말이야. 얘는 광물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물을 내릴 수 있는 물질이면 함수 광물이라고 합니다. 종류는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휘성이라는 친구가 각성석으로 분해되면서 내보내는 물이 존재한다. 그럼 이제 특징은 이거야. 이 함수 광물은 어디다가 멘틀이라는 곳에, 다시 한번 어디? 멘틀이라는 곳에 물을 공급하는 구조예요. 자, 요거는 이제 G2랑 또는 이제 조금 더 고등한 암석론으로 배우시게 되면 나오는 내용인데, 이 용융곡선이요, 종류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물 없는 멘틀의 용융곡선과 물을 공급받은 멘틀의 용융곡선 버전이 있습니다. 물이 공급된 멘틀의 용융곡선이에요. 왜 쌤이 이 두 가지를 했는지 아시겠죠? 왜? 자, 예를 들어 조금 더 깊은 깊이의 얘를 C라고 한번 해볼까? 조금 더 깊은 깊이 C를 보시게 되었을 때, 자, 요 C의 위치를 봐봐. 물이 없는 멘틀의 용융곡선 상에서는 얘는 고체야, 액체야? 고체지. 있는 버전에 대해서는 뭐야? 액체거든. 다시 한 번 더. 얘에 의한 거는 고체인데 이 점선에 의한 버전은 뭐야? 액체가 된다. 그럼 한번 물어보자. 함수 광물의 공급 전에는 여기는 멘틀, 다시 한번 더. 해양지각만 아니야. 멘틀이야, 멘틀. 멘틀은 물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마그마야, 그냥 암석이야. 함수야. 근데 물이 공급되었더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멘틀이 함수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그럼 해양지각은 어차피 현무암질인데 얘가 녹으면 현무암질 마그마 생기는 거 아닙니까? 될 수는 있어. 어느 정도냐면 보존형 경계에서 화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거의 비슷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 그래도 조금 있을 수도 있어. 없다는 아니야. 근데 왜 없냐면 얘는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야. 얕은 데서 섭입되는 데야.
얕은 데서 섭입되지. 그럼 얘는 뜨거워, 차가워? 차가워. 너무 차가워서 아직 10도, 20도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녹으려면 900도까지 올라야 돼. 너무 오래 걸려. 근데 그 전에 이미 내려갈 거야. 왜? 섭입되는 차가운 플러그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거든. 그 전에 이미 내려가고 없다고. 900도까지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내려가고 없어. 그럼 만들어지기가 쉬워, 어려워. 근데 여기 있는 멘트를 원래 이 동네에 있는 애야. 그럼 온도가 원래 막 600도, 700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야. 혹은 1000도일 거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양판도 사실 마그마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성은 있다. 사실 근데 대체로는 누구다? 멘틀이다. 그래서 멘틀로 해석을 할 겁니다. 다시 돌아오자면 멘틀이 물이 공급됐어요. 그러면 B랑 똑같아. 어떻게 되는 거야? 멘틀이 무슨 용융이 일어나요? 무슨 용융이 일어나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감람암질이지만 녹았을 때 마그마는 현무암질과 같은 성분이 나타난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고체 철분이 막 남아있겠지. 그냥 고체로 남아있겠지. 금속으로. 근데 걔들 같은 경우는 마그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마그마의 성질 자체는 현무암질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따지자면 이 C라는 조건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있다, 없다? 없다야.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C라는 것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C는. 근데 누가 바뀐 거야? 물이 공급되면서 그렇지. 얘가 바뀐 거야. 얘는 그대로인데 요 공간 내의 용융점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거야. 알겠지? 용융점, 온도에도 변화가 없어. 압력에도 변화가 없어. 근데 용융점 변화 때문에 마그마가 생깁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 그런데 얘 때문에 발생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마그마가 생기는 장소에서 해력, 열적, 해군은 다 썼어 이제. 해력, 열적, 해군은 다 썼어. 근데 하나가 더 있어. 뭘까? 대륙지가 카구라는 게 있어요. 어디 위? 섭입대 위. 그럼 하나 물어보자. 섭입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판의 경계는 누구랑 누구야? 대륙해양이구나? 해양해양이잖아? 해양해양에서는 안 생겨. 근데 섭입대 위에 대륙지각이 있는 해양대륙의 판의 경계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세 번째를 얘기할 수 있어. 얘 같은 경우는 A입니다. A는 첫 번째. 그러면 다시 섭입대 하부에 있는 이 용융점 변화에 대한 C를 보죠. C에서 뭐가 만들어졌지?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돼요. 다시 한번 더 C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됐어요. 그럼 얘는 고체였다가 액체가 됐잖아.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 부피가 커져요, 작아져요? 부피가 커지지.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커져요, 작아져요? 밀도는 작아져요. 부피가 커졌으니까. 그러면 밀도 감소면 떠야 돼, 다 만져야 돼? 떠야죠. 얘가 올라와. C에서 생성된 이 마그마가 생기는 장소의 해부 섭입대에서 생긴 이 용융점 변화로 생긴 C의 마그마가 상승해요. 근데 얘는 압력이 감소하지만 이미 마그마기 때문에 상관없어, 얘기를 안 해. 그런데 상승해서 어디다가 이 차가웠던 애에다가 열을 공급하게 된다 이거야. 다시 한 번 더. 대륙지각 하부를 가열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녹내중이 낮은 애도 있고 녹내중이 높은 애도 있다는 점. 근데 이걸 동시에 그릴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왜? 주황색의 녹내중은 여기인데 파란색의 녹내중은 여기거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주황색 기준 얘가 액체고 파란색 기준은 얘부터가 액체란 얘기예요. 맞니?
그럼 하나 더. 아까 우리 용융점 온도는 누가 높았죠? 현무암질이 높고 유문암질이 낮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대륙지각의 주 암석이 뭔지 기억나요? 화, 강, 암이거든. 화강암의 마그마 종류는 유문암질 마그마야. 유문암질 마그마.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거랑 연결되면 이제 알게 될 건데 다시 한 번 더. 유문암질 마그마가 굳으면 유문암이 되기도 하지만 화강암이 되기도 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설명해 줄게. 그런데 이 유문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는 용융점이 낮아요. 현무암질 용융점이 높아요. 즉 현무암질 마그마는 적어도 1000도 가까이란 얘기야. 900도 1000도. 그 900도 1000도의 열이 이 녹는점이 낮은 애를 가열시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백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 번 더. 현무암질 마그마는 유문암이나 화강암에 열을 가게 되면 얘들을 녹여서 마그마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노란색 선을 쓰면 안 돼. 이 화강암은요, 대륙지각하면은요, 애초에 뭐해요? 녹는 점이 이렇게 낮아요. 원래 낮아요. 근데 문제는 생각해봐. 지각은 깊이가 깊어, 얕아. 얕지? 그래서 여기가 없어. 지구상에 없어. 다시 한 번 더. 대륙지각이나 해양지각은 애초에 깊이가 얕은 5에서 35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깊은 데를 못 들어. 그래서 애초에 원래 없어. 그런데 대륙지각하구나. 그 다음에 해양지각하부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바다랑 가까이 있고 물이 항상 공급될 수 있는 위치거든요. 왜? 대륙지각 안에는 뭐가 있어? 지하수가 있잖아. 물이 얼마든지 공급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얘는 애초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 다시 한 번 더. 물이 공급된 이제 대륙지각 하부입니다. 하부 용융곡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녹는점 자체를 사용하고 있는 게 두 가지란 얘기야. 두 가지. 초록색이랑 노란색이 두 가지의 녹는점을 얘기할 건데 얘는 물이 없는 게 기준에 물이 공급된 두 가지를 다 쓴다면 얘는 애초에 물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디를 쓸 거냐? 여기를 넣는데 얘를 좀 확대시켜볼게. 이렇게 될 건데 어디가? 얘가 A예요. 제가 A야. 알겠지? 얘가 A인데 얘가 어디로 가야 돼? 넘겨야죠. A 다시. 얘가 이렇게 녹는점을 넘겨야, 용융점을 넘겨야 마그마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간다. 다시 한번 A가 뭐로 바뀌어야 돼? A 다시가 되어야 돼. 얘는 어디야? 대륙지각 하부. 다시 한번 더. 얘는 대륙지각 하부야. C는 어디예요? 섭입대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 이거야. 섭입대 깊은 곳, 물이 공급돼야 되는 곳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A는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면 요 동네죠, 요 동네. A에 C가 와서 녹이면 얘가 자연스럽게 A-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알겠지? 다시 한번 더. 얘가 올라와서 가열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죠. 마그마가 상승하여 대륙지각 하부를 가열하게 되면 자, A에서 A 다시 봐봐. 온도가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했죠? 깊이 변화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압력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압력의 일정. 온도 상승. 그럼 얘는
번째. 당연히 이제 화강암이 높겠다, 그죠? 화강암 용융. 그리고 충분한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화강암이 전체가 용융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마그마가 생성된다? 유문합체 마그마가 생성돼요. 근데 또 있어. 뭐도 만들어질 수 있게? 유문합체 마그마를 누가 만들었지? 무슨 마그마지? 현무암질 마그마지. C 마그마잖아. 현무암질 마그마의 SiO2 비율은 몇 퍼센트 이하야? 52% 이하. 근데 유문암질은 몇 퍼센트 이상이야? 63% 이상. 섞였어. 누가 될까? 안산암질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A에서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맞아, 틀려? 오케이. 맞니? A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맞아, 틀려? 대부분 맞아. 왜? 대체로란 말이 들어가야 돼. 100%는 아니야. 둘 다. 근데 이건 있어. 대체로. 그럼 결국 보통 누가 분출될까? 안산암질로 분출이 많이 돼. 둘 다 형성은 맞아. 형성은 오케이야. 분출은 대체로 안산암질로 됩니다. 라고 해야 돼. 다시 한번 더. 형성은 둘 다 정답이야. 왜? 얘도 만들어주고 얘도 만들어줘요. 알겠지? 둘 다 만들어줘요. 근데 분출은 대체로 누가 되고 있다? 안산암질로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결국 A를 만드는 게 C이기 때문에 대체로 합쳐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는 거야. 알겠지? 다시 한번 더. A를 만드는 게 C이기 때문에 그냥 A가 만들어졌다? C가 합쳐졌겠구나. 그러면 대체로 합쳐져서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럼 우리 오늘 숙제가 이 프린트인데 프린트 문제 잠깐만 좀 볼게. 프린트에서 맨 마지막 페이지 2번 볼래? 2번. 자, 다 때려치우고 이 문제는 뭐야? 지역이 어디야? 열점이지. 태평양인의 하와이 열점의 활동이라고 하잖아. 그 중에 뭐 보자? 니은 보자. B를 생성한 마그마. B를 생성한 원자. 이 B는 어디야? 열점으로부터 만들어진 마그마지. 그럼 얘는 A에서 A-야, B에서 B-야, C야. B에서 B-잖아. 얘는 온도 일정 압력 감소. 니은 봅시다. 압력 감소에 의해 생성되었다. 맞아, 틀려? 오케이, 동그라미. 4번도 볼래? 자, 마그마는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판의 경계거든. 자, 이거 아까 봤던 그림이다. 낮에 탑판하고 남미판이야. 알겠지? A가 어디야? 동태평양 중앙해령. 해령이야, 해령. 해령이니까 이 중에 누구야? B에서 B다시. 압력 감소. 압력 감소야, 압력 감소. 그런데 B 봐봐, B. B는 어딥니까? 섭입되고 위에가 무슨 판이야? 대륙판이다, 그지? 그러면 둘 다 나타나야 돼. A에서 A-와 C가 둘 다 나타나. 만약에 해안에서 C가 나타나는데 해안 대륙이면 둘 다 나타나. 그리고 문제를 보자고. 니은 B의 하부에서는 B의 하부에서 대륙판의 하부에서는 해양지각이 부분 용용되어 왔습니까? 주로야, 주로. 여기 C 봐봐, C에서 주로 해양지각이 용용돼. C 봐봐, C. 누가 주로 된다고? 멘틀이잖아. 멘틀이야. 알겠지? 이거는 보면 익숙해져. 무조건이야. 자주 봐야 익숙해져. 여기에 주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 해양지각이 부분 용용될 수 있어. 아니, 해양지각은 용용될 수 있어. 근데 대체로는 누가 돼야 돼? 물을 공급받는 멘틀이 용용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주로 때문에 틀렸어. 해양지각이 부분 용용될 수 있어. 그럼 선생님, 주로를 안 쓰고 해양지각이 부분 용용되어 마그마가 생성된다면 맞습니까? 맞는데 잘 안 돼. 잘 안 돼. 왜?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야? 멘틀이야. 그래서 일부러 정확하게 틀리게 만든 보기야. 아시겠지? 그리고 뒤에서 보죠. 안산암질 마그마의 분출에 의한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A야, B야? A. 안산암질은 어디서 만들어져? 여기서 A인데 이 그림에서 봐봐,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B겠지. 그죠? 왜? 쌤이 쓴 거는 어디야? 대륙지가 카부잖아. 대륙지가 카부는 B라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좀 부탁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쌤도 이제 34쪽 잠깐 몰래 찍어내. 필요한 거 찍고 가세요. 34쪽에 잘 나와 있어. 34쪽에 지역에 따라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알겠죠? 지역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나오는 이제 화성한 개념으로 넘어갈 거예요. 화성한 개념으로. 알겠죠? 화성한 개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앞에 내용이랑 좀 연계되는 내용 위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화성함진도 나가보려면 한반도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퇴적 구조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회원님들 미안하다 선생님이 문제를 왜 안 문제? 나 좀 확인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영상 좀 봐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수고했습니다.